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요. 정중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요 회사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강의 들으러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처음은 다 아니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 방송 카메라 끄고요. 딴 거 할까요? 처음 오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이번 시간은 무슨 글리코나 또 회사에 대한 어떤 프레젠테이션은 아니고요. 예, 제가 그동안 메나텍을 처음 만나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제 이제 스토리와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런 것들로 한번 공유를 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송파구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현직 약사고요. 2007년 2월에 처음 제품 섭취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계기가 저는 모르는 분한테 글리코영양소 정보를 받았어요. 아는 지인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한테. 그런데 제가 글리코영양소라는 정보를 약국에서 처음 접했을 때 내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약국에는 하루에도 신제품을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약사들의 특징이 일단 들어오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피곤하거든요. 저희 워낙에 많이 오니까 안 들고 그냥 내보내요. 그런데 그날을 2월 그러니까 한 1월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쯤에 모르는 아가씨가 들어와서 글리코 학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약사 의사 중심으로 스터디가 처음 이제 시작됐던 시기라서 그 세미나를 특별히 코엑스에서 뉴전트 박사님 있죠? 잃어버린 영양소를 쓰신 특별 강연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독특했던 것이 보통 초대장이 우편으로 와요. 약국은 무슨 학회가 있다 와라. 그런데 사람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신기하고 두 번째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제가 그 정보를 흘려듣지 않았던 결과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2000년도에 직장암, 2006년도에 간암으로 재발된 상태에서 항암을 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항암이 끝나갈 무렵이었거든요. 2번 정도 자녀 항암할 그게 남아져 있는 시기였는데, 사실 되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생겼던 암 치료를 할 때는 영양요법을 일본 제품 가지고 했어요. 일본 제품 2가지를 일본에서 직접 공수를 해서 5년 내내 같이 병원 치료하고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운이 좋았던 케이스예요. 1년이나 3년이 아닌 5년을 넘긴 시점에 저희 아버지가 재발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그때도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영양요법 병행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5년 이상의 생존율이었다라고 제가 판단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처음 암 걸리셨을 때 같은 병실 6명 있던 대장암, 직장암 군들이 있거든요. 같이 묶어놔요. 비슷한 암끼리 묶었는데 그 중에 4분은 3년 이내에 사망하셨어요. 네, 다 재발돼서. 근데 5년을 넘기신 분이 딱 2분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근데 6년 만에 또 이제 같은 길을 또 이제 더 심한 길을 겪게 됐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일본 제품은 먹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이제 좋긴 했지만 나의 이 재발이나 전이까지는 막아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를 찾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건강상의 위협을 제가 느끼고 있던 상황이에요. 저는 아버지, 엄마 체질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장 쪽이 계속 안 좋았던 사람이고 만성 피로, 그 다음에 뭐 안구 건조증, 또 어렸을 때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폐질환을 알았어요. 결핵을 알아서 그건지도 모르고 입학을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휴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시점으로 좀 힘들게 학교 다녔었거든요.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있었는데 저 스스로도 굉장히 지쳐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저희 딸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큰딸이고 그런 것으로 또 이제 고생을 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약국도 사실은 굉장히 싫어졌던 게 뭐냐면 누가 와서 말을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 오시던 단골 분들인데 저한테 뭐 물어보고 하면 굉장히 제가 신경과민처럼 돼서 얘기가 싫어지니까 약국을 그만두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저런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글리코 영양소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저는 이제 솔직히 어렴풋이 기억은 났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설명 듣던 와중에 정지를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그만 이야기하시면 되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고 저보고 뭐 하라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세미나 오시면 되고 이게 제품으로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딱 펼쳐준 자료가 뭐였냐면 PDR이라고 하는 표지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 제품이 벌써 등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국을 오픈하기 전에 종합병원의 약사로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PDR이라는 책은 제가 의학정보실에서 항상 옆에 두고 보던 책이에요. 그 책에 이게 들어갈 때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이거는 내가 찾아보면 되겠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면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세미나는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책도 좀 주고. 그래서 한 달 정도 후에 있을 세미나 초대장을 제가 받아 들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바로 생화학 교과서 찾았어요. 그럼 저는 거기서 확인했어요.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는 여기에 우리가 강의 중에 나오는 하퍼 생활 교과서 아니었는데도 저는 배운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책에 나온 이게 제품화돼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뭘 물어봤냐면 한국에서 만들었나요? 미국에서 만들었나요? 물어봤어요. 왜냐면 2007년 즈음만 해도 한국의 건강식품 시장이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을 때라서 제가 약국을 하는 약사였지만 제조원이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국의 일반 의약품이나 GMP 기준이나 이런 거에서 합당해서 만들어진 것만 제가 확신을 했지 기준이 모호한 한국의 건강식품들은 절대 신뢰하지 않았어요. 누가 먹고 좋아졌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마늘즙을 먹고도 좋아지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믿지 않는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한 달여 정도 기다렸다가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평소에 제 이제 패턴으로 본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는 항상 정보는 제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신이 지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쳤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또 사람이 와서 신제품 소개하나 보다 했는데 제가 왜 마음이 움직였냐면 제품 소개를 했으면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품 소개를 한 게 아니라 글리코 영양소가 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잠깐 소개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기전을 얘기를 해주는 것에서 제가 점점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 이상의 그런 설명을 하지? 이런 거는 이쪽 전공자가 아니면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관심이 갔었고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이 스쳐갔고 들어왔던 그분이 이렇게 아주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였어요. 그리고 잘 모르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들어줬어요. 들어주다가 보니까 제가 이거 암 환자한테 써도 되나요? 라는 말을 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그분이 이제 저희 스폰서 되시는 박은영 사장님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와서 보니 김창선 사장님, 신정민 사장님이 같은 팀이라는 게 참 제 복이라고 봐요. 좀 제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닌데, 예. 제가 이렇게 못되게 살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복이 있을 줄이야. 그래서 그로부터 한 달여 정도 있다가 세미나를 들으러 갔고요. 거기서 또 한 번의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전 되게 제가 운이 좋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메나텍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자리에 혼자 가게 되진 않잖아요. 뻘쭘히 그냥 세미나 갈 때 심심하니까 코엑스 세미나 갈 때 제약회사 다니는 제 친구를 동반해서 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에 있던 친구예요. 임상 전문가거든요. 근데 같이 가서 이제 들으러 갔는데 잘 세미나 듣고 사진이 뭐 이렇게 세미나 했던 사진이 쭉 올라가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진 속에 행사를 했던 전문가들 얼굴에 본인이 지금 몸담고 있는 프랑스계 제약회사였거든요. 그 회사에 이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면서 제약회사 임원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자기가 모시고 계신 이사님 사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 가서 확인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어떤 확신, 그 자체로도 사실은 확신이 들었고요. 처음에 그 세미나 가서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벌써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 이건 반드시 우리 아버지한테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대로 제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저대로 안 되면 제가 요즘 이렇게 주책마다 잘 안 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저대로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대로만 되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저건 반드시 먹고 저대로 됐으면 좋겠다는데 친구가 확인해 주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 이사님이 우리 식구 중엔 암 환자 아무도 없어도 난 이거 먹은 지 벌써 2년 됐다. 저희 아버님 스토리를 얘기했고 당장 먹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짧은 기간 한 달여 정도 기간 동안에 이런 어떤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제품 뭐 회사 방식이나 사업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방식도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품을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 다단계면 어떻고 10단계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방식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글리코 영양소를 딱 본 순간 내가 써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런 전화를 받고 저희 아버지 포함해서 저희 식구 6명을 동시에 투여했어요. 동시에. 저는 성격이 급해요. 일단 다 먹어봐야 알지 이론상에 아무리 읽어보면 뭐 하겠어요. 내 입에 한 번 넣어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군을 3군으로 나눠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중증 환자분, 저희 엄마는 고혈압, 천식,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셨는데 천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걱정됐어요. 그래서 엄마, 그 다음에 동생 부부는 너무나도 건강한 부부, 30대. 그냥 덩치도 좋고 전혀 아픈 게 없고 감기도 잘 안 걸려요. 해충에 강한 그런 부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 그 다음에 저희 부부는 심각한 질환은 아니나 건강상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저질 체력들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6명이니까 2명씩 잘라서 용량을 3단계로 나눠서 줘본 거예요. 종류는 전 제품이 다 들어갔고요. 동생 부분만 메나베어즈랑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줬어요. 젤리 먹으라고 줬고 나머지는 네,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용량 용법을 달리해서 제가 임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메나텍 제품을 처음 접했고요. 처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또 놀랄만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소름이 돋았던 경험이 3번 있었어요. 메나텍 제품 처음 먹으면서 첫 번째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약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부터 소변의 보기가 달라졌다. 소변 보기도 편하고 양도 많아졌는데 비뇨 생식기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해 갖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저도 아는 바가 없는데 아버지가 그걸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직장암 수술을 하실 때 직장을 30cm를 잘라냈어요. 배에 보면 가로 세로로 거의 쫙쫙 금이 가 있어요. 개복 수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30cm 잘라내시면서 아산병원에서는 전립선 신경이 건드려졌어요. 의료사고예요. 그렇게 되면서
원래도 전립선 비대가 있으셨는데 소변 조절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암도 그랬지만 본인은 소변 보기도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5일 딱 만에 기록하신 결과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알아보라고 하셔서 제가 이론상으로 내가 공부하고 들었던 게 진짜 이대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것 때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세미나에 그땐 잘 안 왔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라고 하시니까 전문가 세미나, 그래서 토요일 밤 8시마다 의사 약사들이 모여서 하는 스터디에는 제가 웬만하면 힘들어도 와서 듣고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보상 플랜이나 사업 얘기하면 막 경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일반 세미나에는 전혀 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세미나면 처음에 참석을 하고 재밌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 가족이 제품을 먹으면서 나오는 체험을 거기 가서 확인할 수도 있었고, 두 번째는 한국에 유명한 약사들이 있어요. 계보가 있습니다. 병원 약사로는 조금 달라요. 개국해서 나오면 개국가에는 온라인 온누리 체인, 메디팜 체인, 한방 체인 이렇게 해서 유명한 한국에서 그 명약사님들이 메나테크에 다 와 계신 거예요. 그 세미나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친분을 맺으면서 친해질 수 있는 쉽지 않아요. 근데 왔더니 한방에서 유명한 강사님, 메디팜, 온누리 체인에서 영양학, 면역학 했던 강사님들, 약사님들이 여기 다 와 계신 거예요. 와서 강의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보다 앞서서 이걸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글리코용에서 그분들이 알려준 대로 저는 교과서적으로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이렇게 쓰면서 진행을 한 결과가 이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75세 되셨죠. 75세 되시고 2007년 2월부터 섭취를 하셨고요. 2007년 10월에 페트 촬영이라는 걸 찍었어요. 전체 몸속에 있는 세포를 봐서 암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전체 다 스캔 뜨는 거거든요. 8개월 섭취한 이후의 결과에 저희 아버지도 놀라셨고 주치의 선생님은 더 놀라셨어요. 왜냐? 저희 아버지가 2000년도부터 꾸준히 그 병원에 다니시면서 꾸준히 봤던 결과 기록이 2007년 10월에 찍었던 그 기록이 가장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재발된 간암 환자가 그렇게 나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재발된 간암 환자의 생존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병원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이 보이는 부분만 없앴지만 앞으로 더 보이는 부분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더 센 항암을 쓸 수는 없거든요. 내성도 다 생겨버리고 더 나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제품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8개월 섭취한 이후의 결과가 너무나 놀라우니까 주치의 선생님이 다른 거 뭐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까지 얘기 안 하셨거든요. 병원의 생리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온 면역 영양소를 드셨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딸이 약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치의 선생님은 그게 뭔지는 안 물어보더래요. 근데 하여튼 좋은 거 같으니까 계속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몸으로는 체험을 했지만 실제 수치상 검사상으로도 좋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확신을 더 하셨죠. 확신을 더 하시면서 계속 한 번도 나빠지는 거 없이 쭉 건강 관리가 잘 되셨어요. 저희 이제 가족은 그렇게 해서 제가 건강의 혜택을 받고, 두 번째는 제가 소름 끼쳤던 것이, 제가 이 사업을 왜 하게끔 된 거는 가족이 아니라 또 한 분의 저희 고객분 때문이었어요. 그 고객분은 저희가 섭취한 지 불과 2-3주밖에 안 됐을 시점에 저희 약국에 밤에 오셨어요. 여성분이고 50대 초반이시고 저희 약국에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왜 자주 오시냐면 위장관계가 너무 안 좋으셔서 위장약 타 드시고 갱년기 호르몬제 약 타 드시고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약과 불면증, 그리고 양약을 잘 못 드셔서 저한테 맨날 물어보시고 수액을 맞든지 아니면 한방으로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밤에 오셔서 자기가 자꾸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나왔는데, 그날따라 제가 늦게까지 약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지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20년 정도 알았는데 이젠 이렇게 살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딱 어떤 불안감이 엄습을 했냐면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남편분을 여의고 아들 2명인데 한 명은 장가가고 한 명은 유학 보내놓은 상태라 혼자 계시거든요. 이분은 일 쳐요. 내비두면 일 쳐요. 그렇게 해서 너무 이제 제가 놀라서 그 류마티스 통증 때문에 생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면 이분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틀 후에 요양원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쉬었다가도 답이 안 나오면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자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전 그때까지 아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 3주 먹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저한테 전달하는 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약국에 자꾸 찾아와가지고 이거를 환자들한테 먹여라 아니면 고객들한테 먹여라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놨거든요. 저는 사업에 관심 없어요. 저는 가만 내비두세요. 평생 우리 식구 죽을 때까지 먹을 거니까 나만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전 전달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분 손을 딱 잡으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돼서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저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설명까지는 안 되지만 분명히 자가면역 질환에는 이 통신영양소 써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지금 2주일 만에 나타난 경험치를 얘기해 줬더니요. 이분이 또 흔쾌히 사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약국에 새 거라고는 엠브로토스 작은 통, 에이오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걸 갖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잊고 있었어요. 그냥 불안해.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론은 알겠는데 류마티스는 처음 우리 식구같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그런데 열흘 만에 일요일날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을까? 전화 여보세요 이거 받았더니 이분 목소리가 바뀌어요. 여보세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약사님 아니 일요일날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거 마약 아니냐고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 다 먹었대요 벌써. 그래서 다 드셨고 같이 드셨대요. 그 방에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더 심해서 둘이 나눠서 다 먹었대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그동안 괴롭히던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약이 아니고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없지 않냐. 둘이 그렇게 얘기가 되고 다 먹었으니까 더 보내주시는데 그분한테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충청남도 보령군 어디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못 가고요. 저한테 전달해 주신 박은영 사장님이 대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셔서 설명해서 이분들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소극적인 AB가 아니라 전 제품을 다 먹어야 되고 해양갈비고 뭐고 전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알아서 스스로 가입하시고 제품을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오시타팩으로. 그래서 딱 그 2명만 관리해 줬어요. 저는. 제가 왜냐면 그랬잖아요. 전 약국에서 안 할 거다. 우리 식구만 먹을 거고 사업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일이 진행돼 버렸어요. 그래서 경험도 없는 제가 처음에 중증 환자 2명을 관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가족이니까 중증 환자든 아니든 참아낼 수 있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좀 제가 실수를 해도 가족이니까 이게 되겠지만 중증 환자 2명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글리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매일 배웠어야 돼요. 배워서 들은 것만큼 또 알려줬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요양원 계시는 동안 이분들이 너무 잘 섭취하시고 이제 돌아오셨죠. 그래서 한 분은 저희 약국이 있는 쪽으로, 한 분은 본인 댁인 인천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그 2분을 매일매일 관리해야 돼요. 하루도 안 빼놓고 한 달 동안 매일 전화했어요. 그리고 전화도 그냥 금방 끊냐. 이분들은 한 30분씩 제 본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들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2명만 관리했는데도 한 10명 이상 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네,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건 그분들 덕분에요. 제가 글리코 영양소에서 공부해야 될 거는 다 끝냈어요. 호전 반응이요? 그분들만큼 세 분 없었어요. 방법도 서로 의논했어요. 환자분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약사님? 이렇게 해볼까요? 왜냐면 쟤도 경험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제가 에메로도스를 늘렸더니 이렇더라, 줄였더니 어떻더라, 이런 거를 정보를 저한테 다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약사님 다 기록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 기록을 공개하셔도 되고 약사님이 또 다른 어떤 그런 자리가 됐을 때 이걸 자료로 활용하시라 그러면서 아프면서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호전 반응은 그로부터 한 달 이후에 엄청 세게 왔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아픈지를 다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됐냐면 한 4개월 동안 아팠다 안 아팠다 온갖 반응이, 예전에 수술해서 절개 수술했던 그 부위까지 아픈 것까지 다 나왔어요. IPL 받아서 얼굴 빨개진 것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거를,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런 정도로 힘드시면, 제가 너무 힘들면 그냥 약이랑 조금 병행하셔도 되고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은 저보다 더 독하더라고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약을 20년, 30년씩 먹은 분들이 있어서 간도 이미 많이 망가져 있고 참겠대요. 근데 그 참을 수 있던 원동력이 뭐냐면, 죽을 만큼 힘들 만큼 이렇게 막 호전 반응이 올 때는 그런 정도였는데도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20년 정도 아파 오시면서 안 드셨던 제품이 거의 없어요. 어떨 때는 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데서 1000만원어치씩 제품 사서 드셨대요. 내가 요법으로. 그런데 그런 모든 제품과 비교했을 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대요. 이게 호전 반응이 왔음에도.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다른 거 영양요법 했을 때 호전 반응 오고 막 힘들고 했을 때는 거의 초죽음이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밥맛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체력도 바닥이고. 그런데 희한하게 글리코 영양소는 죽을 만큼 그 전날만 호전 반응이 아파서 어떤 날은 막 누워 계시고 이랬는데도 입맛이 돈다는 거예요. 아픈데? 그러고 나서 있으면 밥을 먹고 있대요, 자기가. 힘이 빠지지가 않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면역계통 질환자들은 냉증이거든요. 저체온증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 두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 안 먹고 이거를 버텨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저 같으면 못 버텨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 한 달 동안 새털처럼 가벼웠던 그 시절, 제품 먹자마자 너무너무 효과 나왔던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으니까 이걸 계속 먹고 호전 반응을 겪으면 그게 또 올 거야, 이런 희망이 생기니까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 덕분에 고객 관리 거의 하루에 30분씩 매일 통화했죠. 호전 반응, 용법, 용량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땐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두 분 통해서 공부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내고 그분들 때문에 여기에 미팅에 와서 배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사업이라고는 그때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내가 알려는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서서, 그 다음에는 저희 약국에 오시는 단골 분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 지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연락했어요. 김창훈 사장님처럼 세상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고요. 나와보세요. 미국에서 거기에 해결책이 될 만한 대단한 게 나왔으니까 제가 그거 알았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그래서 약국으로 다 불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알려줬어요. 선택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었지만, 거의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알려드렸던 분들은 100%라 그러면 좀 그렇고 90% 이상은 선택 다 하셨어요. 선택하셨고 만족도도 그 정도만큼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만족도가 나올 만큼 계속 관리를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약국에서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분들, 저를 보면서 매일 똑같은 증상을 호소했었고 저도 답답해 했던 그런 분들한테요, 아주 가벼운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 해봤어요. 해볼 기회가 생겼고 확신이 생겼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전 이건 사업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보상플랜을요, 저는 1년이 다 되도록 팀보너스도 헷갈려 했어요. 팀보너스도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현실은, 그런데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급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ED를 간 다음에, 우리 MPT, 엊그제 했던 MPT 같은 게 옛날에 있었어요. MST인가요? ED 돼서 처음 갔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ED가 됐더니, ED가 되면 거기 가서 말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해서 겨우겨우 이제 직원 약사 쓰고 처음 가서 했어요. 그래서 참 무모하게 진짜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배울 의지도 없었는데 메나텍 제품은 정말로 어찌나 대단한지, 또 경험이 저는 없었던 건 둘째치고 이런 방식의 회의적인 사람이었고 안티였어요. 그래서 알고자 하지도 않았던 제가 직급을 가서 거기서 뭐 스피치를 하라고 하니까 민망해하면서도 어쨌든 가서 스피치는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여름쯤 되니까 태국에 가는 GIP를 동생하고 저하고 2명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4명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효도 관광을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ND 때 갔어요. ND 때. 그래서 2월 달에 먹기 시작했는데 7월 달에 GIP를 가고 그해 9월인가에 ED가 돼서 스피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좀 교만하게 살았던 약사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서 별로 안 된 건 없었어요.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그 실패를 뭐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걸 얻으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스스로 굉장히 좀 똑똑한 척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직업도 그런 쪽이었고, 사실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화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컸던 것 같아요. 굴곡도 별로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잘나서 그냥 이렇게 살고 내 맘대로 약국도 하고 누가 주변에서 뭘 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하는 스타일로 살았기 때문에 메나텍 사업도 스폰서가 저보고 이렇게 세미나 나오셔야 돼요. 전 그때는 안 돼요. 이 책 읽어서 안 읽어요. 자꾸 읽으라 그러면 저 안 나갈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은 사업도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교만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목표의식은 하나 생겼었어요. 사업엔 관심이 없었지만 이 제품을 평생 동안 정말로 많이 원 없이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 6명은 진짜 왕창 다 먹이고 싶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약국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아버지 혼자 그만큼씩 드셨으니까 저희 나머지 식구들도 적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내가 여기서 먹는 것만큼만 여기서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캐시백이 되면 나는 공짜로 먹는 셈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여기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캐시백을 받을 목적을 그 돈만큼 다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목적까지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맹랑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ED가 됐어요. ED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부담 없이 먹을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냥 온전히 그거를 제품 다 사 먹는 걸로 그냥 저는 목표를 삼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좀 흘러가다가요. 또 이제 잘난 척 할 만한 시기가 왔죠. 1년이 딱 됐더니 2008년 3월에 미국에 본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저 말고 2명을 더 보내주는 것에 달성이 됐대요.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병원 약사로서 근무를 할 때도 해외 학회 보내주는 거는 되게 기분 좋게 갔어요. 왜냐? 공짜로 보내주잖아요. 공짜로 보내주고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커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미국 본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텍사스 달라스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냥 학교 보내주나 보다. 그러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제가 사업을 결정하게 된 충격을 받고 돌아와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쭉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최고 직급이면 PD 정도 된다 그러고 한 1억 받는다니까 나도 그렇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고객 관리하고 뭐 내 잘난 맛에 글리코는 내가 설명 잘해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본사에 가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그 랩실, 연구실하고 실험실은 어떨까? GMP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계들이 있고 이런 거, 이제 또 직업적인 관점,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가 어떨지, 이제 이런 게 궁금했을 거예요. 가서 이제 본사 투어 가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연구실에서 제가 모르는 기계는 놔두고 정량 분석 기계나 이런 걸 보니까 만족스러웠어요. 만족스럽고 안심이 됐어요. 역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믿을 만한 회사구나. 두 번째는 그곳에 가니까 16개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 다닐 때 세미나 보내주면 영어 공부하다가 와요. 들리는 건 듣고 많은 건 막. 근데 여기는 가니까 통역기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에 굉장히 초집중해서 들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에서 들을 수 없었던 최신의 글리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좋았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제 확신이 더 커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16개국 분들이 모여서 컴덱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피치 하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책으로만 봤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강연을 직강으로 들었어요. 거기서. 전 그것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을까? 저자 직강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자 직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동기부여 강의 들으니까 좋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일을 10여 년 이상씩 했던 분들이 나와서 하는 스피치였어요. 그 중에 한 분 때문에 제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캐나다에 살고 계시던 브론즈 PD 사장님의 스피치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다른 분들의 스피치도 상당히 좋았어요. 뭐가 좋았었냐면, 저는 네트워크 사업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그냥 아메이 같이 이제 그런 거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런가 보다, 이런 것밖에 모르는 상태로 간 거예요. 거기를 2기나 돼가지고서도. 그래서 가서 이 사업의 본질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사업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말해서 팔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서 제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연배가 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셨어요. 50대 이상,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10여 년 이상씩 메나텍 제품과 같이 하면서 건강해지셔서도 제가 보기에 되게 훌륭했었고, 두 번째는 나와서 강의도 하시고 스피치도 하시는데 기립박수 받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저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뭘 봤냐면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캐나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그분은 젖소농장을 몇 대째로 하고 내려오시는 부유할지는 모르나 삶이 굉장히 어떤 그 역동적인 것도 없고, 옆집에 가려면 20분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본인 농장을 보여줬는데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 농장주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젖을 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대농장주예요. 그렇게 살던 그분이 메나텍을 알게 됐고, 그걸 인해서 프로 PD가 되어져서 본인이 그 마을에 노인분들 계신 곳에 조금 불편한 그 시설이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내가 돈을 내서 기부를 했다. 이것도 훌륭한데, 자선 모임을 자기가 주최해서 해서 자기도 기부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남편은 아직도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서 불러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너는 메나테크를 해라. 나는 새벽 4시부터 젖을 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남편은. 그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얼굴에서 뭘 봤냐면, 돈을 버는 목적이, 나는 왜 여기서 돈을 벌려고 했지? 왜 잘 살려고 했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 식구들 조금 더 편안하게 살면 되고, 좀 남는 거 있으면 기부하면서 도와주면서 살면 되지 않나?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편리하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딱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돈을 버는 목적이 누구한테 줄 수 있어서 줘서 그 사람이 행복하겠지만 더 행복한 건 준 본인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 쭉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고, 그게 또 그때는 메나 릴리프였어요. 어린이를 돕는 구호단체, 지금 M5M하고 얘기가 되어져서 M5M 이야기를 나오는데, 제가 그때 너무 이제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터치가 일어나서 저를 돌아봤죠. 저를 돌아보고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제가 C타입도 많아요, 성격 중에. 메나테크만 이런 분위기일까? 네트워크는 다 이런 분위기일까? 이렇게 좋은 거였어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스폰서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아메이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가도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메나테크만 이런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멘, 이렇지 않대요. 그러면 이거는 메나테크만의 특징이라고 결론 지어도 될까요? 물어봤어요. 제가 아주 예리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메나테크만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고민에 쌓였어요. 제품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임상 논문 아니더라도 저는 대학생 노트 3권짜리로 차트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니까 충분히 다 해봤어요. 그럼 제품에 대한 확신은 너무 높아. 회사가 뭐 망해도 먹겠다는 소비자까지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제품에 대한 것도 많은데 내가 잘하는 거 저 사람들처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깊이 관여를 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행복해하는 어떤 삶의 목적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 그걸 하자니 잘 몰랐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은 나는 이과 출신이고 경영 경제 개념도 없는 사람이니까 가서 얌전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와서 미팅도 참석을 하면서 거의 그 한 해 동안 그 유통, 마케팅 책 이런 거를 거의 리더십책까지 포함해서 50권 정도를 그 해 다 읽어버렸어요. 제가 뭔가 알아야 되니까 경제학자가 쓴 거, 경영학자가 쓴 거, 법학자가 쓴 거 찾아서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인생의 화두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나이가 들었을 때 제 모습이에요. 나이가 들었을 때 제 모습을 왜 20대 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참 좀 독특하죠? 20대 때부터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이가 들어서 참 경쟁력 있고 주류사회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살기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노인분들,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보면 과거에 석박사였든지 간에 아니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든지 간에 나이가 들었을 때 모습은 똑같았어요. 젊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 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쟁력이란 건 육체 노동과 관련된 어떤 일을 계속 한다면 나이가 들면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겠구나. 왜냐면 주변엔 다 그 또래 사람들밖에 안 보일 거니까 외로워지고 병이 찾아오고 이런 것에 대한 20대 때부터의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멋있게 늙고 싶은 게 제 인생의 화두였는데 멋있게 늙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돈은 많아야지 멋있겠다. 안 되면 돈으로라도 어떻게 옆에 사람을 좀 줄까?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못 움직일 때 경제력이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이렇게 해서 가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20대 때부터 있었는데 미국 메나페스트 가서 보니까 80대 브론즈 PD 사장님께서 너무 멋지게 강연하시고 저보다 더 활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국은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는 계속 제가 제 실력으로 계속 있어도 어차피 하향돼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누가 60대 약사한테 오고 싶겠어요. 옆에 40대 약사한테 가고 싶겠죠. 그럼 저는 계속 평생을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나의 경쟁력은 점점 내 분야에선 떨어질 거다. 내 분야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었는데 그거에 가서 보니까 그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 특히 맨하텍, 딴 건 난 모르니까 맨하텍 사업은 오래 하고 연륜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멋있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좀 속된 말로 입만 살아있으면 하겠다 저 사업. 입만 살아 누워서라도 하겠다 저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지금부터 내가 갈고 닦아서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남들도 좀 둘러보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키워서 누군가의 삶에 저렇게 변화를 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나도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돈은 따라서 들어오겠죠. 맨하튼 사업을 계속하면 저분들처럼 될 거니까. 제가 노동 수입이 아니고 제가 하는 행위로 그런 게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제 인생의 고민거리들이 그 2008년 3월 메나페스트에서 풀려버렸어요. 풀려버렸고 그분들이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남겨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2008년도부터 사업을 했어요, 저는. ED가 된 다음에 사업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1년 동안은. 근데 저는 제 스폰서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보고 푸시를 안 했어요. 약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오셔야 돼요. 어쩌고 그랬으면 저는 아마 튕겨져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선생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드시기만 하세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 안 나오셔도 되고 서류 제가 써드릴게요. 막 쓰고 이런 거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저보다 10살 아래 동생, 사회로 나가면 동생이죠. 연애 상담 이런 건 제가 해줬어요. 스폰서를 내려놓고 연애 상담 해주고 사업을 할 때도 스폰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지면서 1년 정도를 저를 참고 기다려줬던 거죠. 스스로 알 때까지. 그렇게 해서 2008년 3월부터는 자세를 바꾸어서 이 그룹에 와서 뭐 소극적이긴 하나 시간을 계속 이쪽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마음을 먹고 사업을 좀 해볼까 했더니 오늘 난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결심하면 그거 뭐 사탄이 낀다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그냥 약국에서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했을 때는 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고 나오려니까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약국을 비우고 나야 될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약국을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엔. 그래서 저녁 미팅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목요일날 조금 지각하면서 나오고 토요일 저녁에 가고 투잡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나왔어야 되는 그런 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투잡하면서 나오는데 사업에 성공하려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약국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요일날 같은 때 저는 오후쯤에 나가서 약국 문을 안에서 잠그고요. 밤 12시까지 약국에 밀린 일을 했어요. 메나텍 사업 하려고. 메나텍 사업할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가족들이 지탄을 받으면서 그냥 편히 약국을 하면서 전달을 하지 제가 미국 갔다 오더니 이제 갔다 맛이 가가지고 저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다 말렸어요. 그냥 편히 그냥 약국하면서 지금처럼 하지 왜 그렇게 뛰었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동생이 가장 강경하게 말렸어요. 왜 그러냐 언니. 그렇게 말리고 다 말렸어요. 그런데 전 제가 보고 왔잖아요.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거가 진실이었기 때문에 뭐 피곤하고 뭐 한지도 몰랐어요. 밤 12시까지 막 일을 하고 문 잠그고 들어가고 막 불화도 있었어요. 가정에서 불화도 있었는데도 그거를 넘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왔었어요. 달려왔었고 그렇게 하면서 좌충우돌이죠. 이제 그때 들어와서 책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파트너 분들도 생기고 또 여기 와서 좋은 스폰서 우리 김찬우 사장님, 신정미 사장님 또 속도 많이 썩여 드렸어요. 속도 많이 썩여 드리면서 이분들 믿고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제가 여기 왔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외부의 요인이 아니고요. 변화를 하려고 하는 제 내면에서의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예. 기존에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런 내 사고, 가치관,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로 이제 접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40평생 살던 게 단번에 변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제 이제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적 갈등일 땐 거듭 이제 터널을 지나오면서 2009년쯤 가니까 2008년 동안 그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이런 시기가 지나고 2009년이 오면서 이제 조금 맥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같이 일할 팀들이 생겼고요. 또 주변에 저는 맨 처음에 전문가 컨택 위주로 했어요. 제 주변에 약사 그래도 명단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약사 ED 그룹들이 막 생기고 제가 메나텍 전체에서 가장 큰 전문가 그룹을 나는 특화할 거야. 이런 꿈이 생겼어요. 이 NDED 사장님들이, 약사님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의사 선생님들까지도 다 조인이 돼서, 내가 약사 의사에서의 메나텍은 선점해야지. 이런 정도로 해서 많이 커졌어요. 많이 이제 그렇게 커지면서 그걸 발판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던 스폰서, 파트너의 도움으로 2009년 연말에 첫
원타임 PD를 들어갔어요. 가장 눈이 많이 와서 30cm씩 눈이 쌓이던 그해 겨울에 갔어요. 13BP에. 그래서 인증받으러 간 날도 눈이 30cm 쌓인 날이라서 겨우겨우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10년도에 큐를 마치게 돼요. 큐 PD를 마치게 됐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감사할 일들이 아까 쭉 있었죠. 첫 번째, 저는 처음 들어왔던 그 스폰서 사장님에 대해서 정보를 내치지 않은 나 스스로가 되게 대견하다. 두 번째는 기어코 그런 내적 갈등을 좀 참아내고 내가 여기에 버티면 된다는 심정으로 남아있었거든요. 버텼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PD가 언제 될까가 아니고요. PD가 언제 될까가 아니라 PD가 될 때까지 하면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1년에 가는 사람도 있고 2년에 가는 사람도 있고 3년에 가는 사람이 어떠냐. 계속 해서 될 때까지 가면은 5년이든 7년이든 상관없다. PD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품력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나 큰 이제 확인을 했었고, 이런 좋은 회사를 만났는데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런 환자 복도 있었고, 또 그 의사분의 조언으로 아버지도 살렸고, 또 그러면서 약국에 대한 슬럼프도 벗어났어요. 왜냐면 약국을 안 하고 싶었는데 환자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슬럼프가 언제였냐는 듯이 싹 빠져나왔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오히려 즐거운 약국이 돼버렸어요. 오늘은 가서 또 누구한테 글리코를 전달해줄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슬럼프는 벗어나게 됐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너무 많이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 터득한 거라고 하나 표현을 한다면, 감히 이제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시니까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릴 때 가장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도전과 경쟁이라는 개념이에요. 전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고 계신다면 이 메나텍을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전 항상 그 부분에서 부딪히는데, 언뜻 보면 도전이라는 것과 경쟁이라는 것이 비슷한 의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의 의미거든요. 메나텍 사업, 즉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도 메나텍 사업은 보니까 도전하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도전이라는 개념은 남과의 경쟁이나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와의 온전한 경쟁이 도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남이 잘 되는 거가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 속상한 걸 긍정적으로 해서 동기부여가 되면 되지, 남이 잘 되니까 아우 사촌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니까 도전하는 사업이지 경쟁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힘들었던 이유나 제 파트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면 도전이라는 인식보다는 경쟁이라는 관점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결단하고 오셨다면 나는 도전하는 자다, 이 생각만 딱 갖고 계시면 전혀 마음이 조금 힘들어질 때마다도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새로운 것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행도 혼자도 가요. 그냥 지도 들고 찾아서 가는 거 좋아해요. 그냥 가거든요. 예. 그리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물론 한국도 좋은 곳이 많은데 해외를 무조건 좋아한다 이 뜻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안 가본 곳을 갔을 때 풍경이나 그곳에서 느껴지는 새로움은 그 임계치가 너무 낮아요. 예. 그런데 저한테 스스로 어떤 삶의 동기부여가 될 만큼의 충격적인 문화 충격은 한국 내에서보다는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갔을 때 느끼는 그 충격과 자유로움 때문에 즐기거든요. 가서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처음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겼는데, 약사라는 직업은 참 단조로운 직업이었어요. 참 단조롭고, 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휴가 가서 어디 갈까 요 생각만 살았던 것 같고, 내 약국을 하면서는 더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약국에 내 돈 투자해서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민과 걱정이 쌓이는 거고, 돈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직장 다닐 때는 퇴근하면 끝이지만 내 사업이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일이 도전적이고 재미있었으면 상관없이 제가 열심히 할 건데, 약사라는 직업 중에서 약국을 하고 있으면 도전과 이런 거 새로운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평생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삶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맨하튼 일 하려고 딱 와서 보니까 여기는 도전거리가 곳곳에 널려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직급 도전이 아니고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가 지는가 이번에 한번 붙어보자. 나와의 싸움에서 한번 이기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파트너의 목표들이 생기니까 제가 PD 된 다음에는 파트너의 목표를 놔두고 또 일을 진행하니까 항상 새로운 일이고 항상 도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직장도 3년 지나면 바꿨거든요. 병원도 3년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갔고, 약국도 슬럼프 왔을 때가 딱 3년 차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2007년 2월부터 먹었고 2007년 3월부터 전 제정신 차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이잖아요. 근데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항상 새롭거든요. 아직도 설레이고. 그래서 이래서 평생 나랑 할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재미있게 진행해요. 그래서 제 스토리는 이런 정도로, 왜냐면 오늘 저기압이 되는 날이거든요. 비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우중충한 밤에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면 재미없을 거고, 제가 처음 만나게 돼서 여기에 사업으로 안착하게 된 스토리와 하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예, 도전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도 없는 거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고요. 남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한 가지 신념으로 제가 여기에 왔듯이 우리 리더 사장님들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PD 이상, 전체 PPD 다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생생한 스토리와 감동을 전해주신 신소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ED 탑쇼가 4월 23일 오후 5시부터 벨라디움에서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CEO이신 신호 박사님과 알바나 부사장님, 그리고 대만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 초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초대권이 있어야지 참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티탑 브로셔 100장을 구매하시면 초대권 10장을 드림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탑 2기 토요관이 월요일에 예비 시작했고, 토요관이 19일 4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예비 18기 접수받고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큰 비전을 품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